숨바꼭질 중인 브루스는 그만 오래된 우물 속으로 털썩. 거대한 어둠은 공포가 됩니다. 저 너머 몰려드는 박쥐떼. 아빠의 따뜻한 손, 포근한 위안. 가족과 함께 오페라 관람 중 어두운 무대는 그때의 그 공포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웨인 가족 뒷문으로 조용히 나서는데 귀중품을 요구하는 좀도둑. 결국 두 발의 총성.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최악의 날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집사 알프레드가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모님 살해범은 검거되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를 먼저 처단한 고담시 마피아 팔코니를 찾아간 브루스는 굴욕과 모욕을 당한 채 쫓겨나고 범죄자들의 습성을 터득하고 맞서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낯선 땅, 낯선 감옥에서 만난 의문의 사나이 헨리 듀카드. 라스알굴이 리더로 있는 그림자 동맹에 입단을 제의받았고 결정했나 보군요. 헨리에게 받는 거친 전투훈련과 정신수련. 수련의 마지막은 살인자의 처단이었습니다. 라스알굴은 응징을 목적으로 고담시의 파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극단적인 정의는 자신의 뜻과 달랐고 또한 막아야 했기에 그림자 동맹의 본진을 불태우고 치열한 싸움. 그리고 7년 만에 고담시로의 컴백 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한 브루스. 방에 들어온 박쥐. 어릴 적 떨어졌던 우물이 생각나고 우물로 내려가니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든 수많은 박쥐떼. 그의 트라우마가 용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웨인 그룹의 응용과학부 소속 첨단 장비 전문가 루시우스 폭스를 만나 첨단 무기와 손수 한 땀 한 땀 장인의 솜씨 발휘한 배트맨 복장도 완성. 정의의 사도로서의 상징적 존재 배트맨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부패와 범죄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었던 고담시. 배트맨이 된 그의 매끈한 뒤통수에서 많은 고뇌가 느껴지는군요. 귀 쫑긋 세우고 법을 넘어선 배트맨의 대활약에 고담시 경찰은 위험인물 리스트에 떡하니 올려놓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자, 이제 배트맨은 고담시의 악과 맞서 싸우는 몇 안되는 정의의 경찰 제임스 고든과 어릴 적 소꿉친구였고 지금은 정의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검사 레이첼 도스의 도움을 받아 고담시의 범죄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마약 마피아 조직 팔콘이 가볍게 검거. 하지만 뒤에 숨은 배우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포가스 뿜어대는 요 녀석은 스퀘어 크로우. 평소엔 정신약물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 존 크레인 박사로 수감된 마피아 조직원들의 정신병 탐정을 맡아 형을 면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뒤에 역시 숨은 배우 인물이 있습니다. 고다음 범죄 세력의 중심, 숨어있는 배우 인물 그자의 계획은 공포가스로 고담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싸우고 피하고 막고 공포가스 해독제까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배트맨이 아닌 척도 해야 합니다. 파티장에서 만난 뜻밖의 인물 헨리 듀카드. 그는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는데요. 그림자 동맹은 이미 수천 년 전 이어온 집단으로 로마의 멸망, 콘스탄티노플의 타락, 런던 대화제도 그들의 업적이었고 다음 계획은 고담시의 멸망이라고. 하지만 웨인 일가의 노력으로 실패하게 됐고 팔콘이 마피아 조직을 키워 부패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고. 당연히 브루스의 불행한 사건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파멸시킴으로써 극단적인 정의를 이루려 하고 있죠. 검은 속내 모두 내보이며 웨인 저택을 봉쇄하고 태워버립니다. 스승이었던 그의 정체, 그가 행하려 하는 거대한 파멸 계획에 몸보다 정신이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역시 수호집사 알프레드, 물리치고 브루스를 구합니다.
라스 알굴은 작정하고 고담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요. 되돌린 액체 증발기를 이용해 공포가스를 도시 전체에 퍼뜨리고 아캄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공포가스를 흡입한 이들은 환각에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 무법도시가 되어버린 고담시. 라스 알굴을 쫓아 도시 전설 속 제약. 극단적인 정의만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라스 알굴을 이렇게 보냅니다. 고담시 경찰에서도 배트맨을 인정하고 공조를 위한 탐조등까지 설치하며 악으로 물들었던 도시에 정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자기 흔적을 남기며 공권력의 정면으로 도발하는 위험한 범죄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광기반이 남아 혼돈을 즐기며 살벌하고 악마스러운 존재 그 자체. 공포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무기 총보다는 나이프를 선호합니다. 조커에게 있어 자유분방해 보이는 배트맨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담시의 유일한 휴맨은 자신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조커는 자신을 죽이지 못한 배트맨을 처치하려다 오히려 체포되지만 너무 여유로운 조커. 쉽게 경찰서를 나와 게임을 시작합니다. 또다시 협박 비디오를 보내 또 협박합니다. 범죄 세력을 차근차근 손에 넣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광기. 의식 수준 이해 불가 캐릭터.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인간 내면의 악을 끄집어내는 악당. 협박은 기본이고 감정 따위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내키는 대로 폭탄 투하. 상해 암살 전문. 하비를 타락시킨 자신의 공을 이야기하며 배트맨에게 내던져줘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거의 발작적인 웃음, 미친듯이 웃습니다. 악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악에 대한 폭력으로 변절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신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브루스 웨인. 그의 눈에 들어온 하비 덴트 검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선으로 악을 징벌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영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레이첼의 연인이기도 한 하비 덴트. 조커에게 납치당하고 조커의 속임수로 레이첼을 구하지 못한 배트맨. 간발의 차로 하비를 구하고 흘러내렸던 휘발유에 젖어있던 반쪽이 화상을 입으며 레이첼을 잃은 마음과 상처가 더해져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 폭발을 예고한 조커. 병원에선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조커 하비를 만나고 악이 깃든 철학은 하비의 정신을 갉아먹으며 동전의 양면으로 죽음을 결정하는 투페이스가 되어 심판을 시작합니다. 고든 형사가족을 인질로 고든을 살해하려던 투페이스는 배트맨에게 밀쳐지고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하비덴트의 사망은 정의에 대한 신뢰가 다시 무너질 거라는 절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기에 모든 진실을 감추고 하비덴트의 살인범으로 간주되어 버린 배트맨. 이로써 양지에서의 영웅이 아닌 다크나이트로서의 어둠의 영웅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8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고 범죄자들을 절대 가석방시키지 않는 하비덴트 특별법에 따라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브루스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돈을 전부 콜옵션에 부어버리고 컴퓨터로 주가를 조작, 하루아침에 브루스의 재산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경영권도 빼앗고 치밀한 계획으로 고담시를 폭도들이 다스리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바꿔버린 자가 있었으니 베인입니다. 베인을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어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죠. 배트맨을 제압하고 고담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악당이기도 합니다.
그림자 동맹에서 추방된 자로 그의 목적 또한 핵폭탄으로 고담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하비덴트 사건의 진실을 발표해버림으로써 범죄자들과 하층민들을 붕괴하게 만들었고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들을 전부 풀어놓습니다. 배트맨을 패배시키고 지하 감옥에 던져버리는데요. 단 한 명 외에 그 누구도 탈옥하지 못했다는 깊은 지하 감옥엔 다행히 간호해줄 어르신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화려한 부활의 밑거름이 되죠. 베인 일당은 배트맨의 텀블러 그리고 첨단 병기까지 탈취하고 핵융합로를 조작해 폭탄을 제조하고 한 개의 다리를 제외한 모든 다리 폭파로 고담시를 고립시킵니다.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던 베인도 배트맨과 한뜻이 된 캣우먼에게 생각보다 허무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 숨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고담시 파괴를 위해 폭탄을 터질 때까지 갖고 도망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데요. 과연 최후의 악당 계획대로 핵폭탄이 폭발하여 최후의 도시 고담으로 전설이 되고 마는 걸까요?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작으로 불리며 슈퍼히어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선악의 대립구조를 진지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배트맨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작품 2005년 배트맨 비긴즈, 2008년 다크나이트,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3부작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차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는 스페인어로 박쥐라는 뜻이었네요. 두 대 중 한 대를 가차없이 실제 부쉈고 건물을 통째로 실제 폭파시켰으며 엑스트라 수천 명이 CG 없이 전통 스턴트에 거의 의존해 액션 장면을 소화했고 배트모빌 텀블러, 배트맨 슈트도 모두 실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특유의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연출법은 꼭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배트맨을 재탄생시켰고 팬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작품 다크나이트는 히어로물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진위를 알 수 없는 뒤틀린 인격의 소유자 조커를 현실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캐릭터로 되살려냄으로써 초현실적 능력을 갖춘 인간이 악당을 물리치는 단순 선악 구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인 악당에 동화되는 정서적 경험까지 이끌어내는 등 이전 슈퍼히어로 영화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개봉도 되기 전 조커 히스레저의 사망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면도 있지만 배트맨 원작 만화와 전작들을 연구하고 조커의 심정으로 일기를 써보는 등 조커 캐릭터에 동화되려 애썼던 히스레저, 그의 소름돋는 명연기가 무엇보다 큰 몫을 했습니다. 조커의 인상적이었던 게임, 두 척의 배에 타고 있는 시민들과 죄수,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 기폭장치. 상대편의 배를 먼저 폭파하면 나머지 배는 폭파하지 않겠다는 조커. 양쪽 배에 탄 사람들은 상대방 배를 먼저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죄책감으로 인해 계속 결정을 미루고 결국 양쪽 모두 기폭장치를 누르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써 두 집단 모두 살게 되는데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제일 나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항상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희생적인 행동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악이 아니라 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커가 실패하고 배트맨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멋지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라우마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화해하고 포용해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영화. 이상 457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